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 조계사에선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여전히 대진표는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논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오늘 긴급 의원총회까지 소집해 곧 열리는데 이에 앞서 조금 전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를 저격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후보로 선출된 직후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요구하고 당무 협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한덕수 후보뿐 아니라 이준석 후보, 또 이낙연 전 총리 등을 포괄한다고도 했습니다. 저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대선 국면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와 마주칠 때마다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대표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네라고만 했을 뿐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상호 간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캠프 차원에서도 두 후보는 잠시 조우했다며 곧 다시 만나자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첫 만남을 달리 해석하며 온도차를 드러낸 겁니다. 한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단일화 압박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를 제대로 통합하고 협치하고 이런 국제적인 아주 어려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향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즉시 찾아뵙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오늘 만나뵈실 일정은 없으신 걸까요? 저희 후보님 식사 가시니까. 대신 입장문을 통해 단일화 추진 기구가 구성되면 단일화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며 한 후보뿐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다른 후보들까지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한 후보를 직접 겨냥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날 김 후보가 한센인 마을을 찾아간 영상을 공개하며 누군가는 서울 중심에서 사진을 찍고 기자회견만으로 시작을 알렸다고 했는데 한 후보가 지난 2일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쪽방촌을 찾은 걸 저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후 김 후보 측에선 논란을 우려한 듯 해당 문장은 지우고 보여주기식 기자회견이나 정치인들과의 만남이란 표현으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장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자 국민의힘에선 버티면 역사의 죄인이 될 거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휴일에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며 자기 당 후보에게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하라고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최은수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이 단일화 협상에 안 나서며 사실상 본선 완주의 의지를 내비치자 마지막 투표 연계는 김문수 후보가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선 의원 7명이 성명을 내는 등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협상을 당장 시작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김 후보가 경선 토론회에서 전당대회 직후 단일화에 찬성하던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건데 한 중진 의원도 JTBC에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해 경선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신뢰를 해쳐서 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재선 의원 역시 단일화 안에서 선거에 진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보 측에 이런 의견들을 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도부는 예정에 없던 의원총회를 오늘 저녁 소집했습니다. 사선 의원들이 단일화 촉구 결의안 냈거든요. 저희 오늘 의원총회는 참가하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따가 보고. 대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인 자신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며 당이 일방적으로 단일화 진행을 요구한 것 등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국민의힘 단일화요. 네. 예상대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군요. 네,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사이에 이제 단일화 논의. 저희가 사실 이제 지난주 내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대로 첫날부터 뭐 사실은 이제 주말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제 파열음이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거의 이제 당에서 본격화되는 뭐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좀 기대됐던 행사가 종로구 조계사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렸던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후보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덕수 후보가 예비 후보가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김문수 후보한테 회동을 제안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한테 오늘 중으로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3번 정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대화할 기회가 3번쯤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김 후보와 내가 만나야 할 시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다.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확실한 대답을 안 했고 뭐 네네 정도로만 의례적인 반응만을 보였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반대로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한덕수 후보가 만나자는 얘기를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오늘 그냥 말씀만 들었다. 이렇게 좀 흘리는 뭐 그런 온도 차이가 있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좀 피하는 뭐 그런 모습이었고 김문수 후보 캠프 같은 경우도 공식 입장을 기자들한테 이제 배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오전에 조계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잠시 조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만난 거고 덕담 정도를 나눈 것이지 공식적으로 뭐 단일화라든지 단일화와 관련된 만남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언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싸늘한 뭐 그런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후보는 최대한 좀 빨리 만나자, 회동을 해서 이제 후보자 간에 어떤 결정을 하자, 뭐 이런 취지의 제안을 한 반면에 김문수 후보자는 일단 시기 특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하는 정도,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조율을 하는 거에서부터 양측이 상당히 좀 시각차가 있다. 벌써 좀 신경전을 시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신경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보면 김문수 후보 측은 확연히 급할 거 없다는 태도고요. 네네. 한덕수 후보 측은 확연히 급하다는 태도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사실은 뭐 이런 상황은 어떤 선거든지 간에 단일화가 쟁점이 될 경우에는 양측의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저희도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거대 정당 소속의 후보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제3지대나 이제 무소속으로 빠져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고 그래서 이제 양쪽이 속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일어난 일들 중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거는 뭐 김문수 후보의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 그것도 이제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난 토요일에 선출된 자당 후보를 향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지도부와 뭐 국회의원들이 공세를 취하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당의 후보를 향해서 빨리 단일화를 해라. 빨리 마무리를 해라. 왜 이렇게 미적거리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한테 사실상 사기를 친 것이다. 이런 격한 반응까지 나온 겁니다. 옛날에 기시감이 있는데요. 노무현 후보를 향해서 정몽준 후보와의 후단협 이른바. 후보 단일화 협의회. 그걸 촉구하던 일부 의원들이 생각나는데요. 그때는 상황은 좀 달랐고요. 네, 뭐 그 당시하고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2002년에 전국 같은 경우는 일단 후보 선출 자체가 그때는 양당이 굉장히 좀 빨랐습니다. 6개월 이상 이전에 양당 후보를 선출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지방선거 같은 이제 큰 이벤트가 끼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정몽준 무소속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새천년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습니다. 혹은 뭐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분출이 됐고 결국은 이제 말씀하셨던 후단협 인원들이 당을 뛰쳐나가는 뭐 그런 일까지 이제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 그와 좀 기시감이 든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오늘 저녁 8시로 원래 이제 7시로 잡혔던 의원총회가 8시로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근데 의원총회를 왜 갑자기 소집을 하느냐? 김문수 후보 쪽에서 단일화에 소극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당 내에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많이 전해진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 소속의 사선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열어서 빠르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빨리 나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3선 의원들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조만간 입장문을 내겠다라는 보도가 된 걸로 봐서는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일단 김문수 후보를 좀 압박하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SNS 대화방에서도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진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오늘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뭐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이다. 분열하면 필패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분열은 필패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당내 결집을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후보를 공격하는 쪽에 뭐 의원들이 지금 나서고 있다는 게 좀 기이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선 국면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고 나니까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말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거짓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라는 인물은 MBN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사실상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예.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단일화를 내세우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표를 받아놓고 이제 와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사기꾼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극단적인 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좀 격렬하게 지금 반응들을 하는 것 같고 반대로 김문수 후보 측도 쉽게 물러날 분위기가 아닙니다. 일단 측근으로 꼽히는 차명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지도부가 후보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11일 이전에 단일화할 것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있다. 이건 당원 당규상 불법이다. 당내 쿠데타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김 후보 캠프 내에서는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이 캠프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캠프의 주요 인사들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김재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본선에서 투표용지에는 김문수 후보 외에 한덕수의 이름은 없을 것이다. 이 점을 지금 강조를 했으니까 단일화를 해도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 1,000원짜리 당비 하나 내시지 않았던 분이다라고 이 당에 지분이 없다는 걸 이제 선을 그었고요. 그러면서 단일화 시기나 방식 등의 과정에는 김문수 후보가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자기 희생적 결단에 의해서 단일화 작업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주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한 번 더 해석을 하자면 김문수 후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주변에서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끌려다닐 일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당의 경선을 거친 최종 후보가 나왔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그 당의 어떤 중진들의 행태가 쉽게 이해가지 않는 어떤 기괴한 형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당 내에서 특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한덕수 무소속 후보 이미 국무총리직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부터 뭐 일종의 이제 추파, 뭐 내지는 이제 출마 요청 이런 것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 수순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정치 비평가들이 봤을 때는 저게 이제 불쏘시개 용으로 무소속 후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지 아마 후보 선출이 되고 나면 아무리 그래도 정당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쉽게 뭐 갈아타는 움직임까지는 갈 수 있겠느냐. 결국은 지금 이제 꼬여내기 위한 일종의 이제 술수다라고 보는 시각이 일부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당의 후보를 압박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후보 쪽에 오히려 줄을 대는 듯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어서 뭐 결국은 이거는 뭐 대권을 목적으로 한 그러니까 대선을 잘 치러보자고 하는 목적도 있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김문수 후보 같은 이제 베테랑 정치인이 대권 후보가 돼서 완주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있을 당권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들이 지금 주로 중진들을 중심으로 발동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양쪽의 논리를 비교해보면요. 분명한 것은 김문수 후보 측 논리가 논리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명분은 당연하지만 김문수 후보 측에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 선출된 지 이제 3일밖에 안 됐거든요. 5월 3일 토요일에 오후에 선출이 된 후보인데 일요일 하루 지내고 월요일부터 당장 후보를 흔들어대는 일을 한다. 그게 이제 정치적 명분뿐만이 아니고 당내의 후보 선출 과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정당성 측면에서도 명분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한 후보 측이 이렇게 초조한 것은요. 시간은 김문수 후보 측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한 후보는
일단 돈 문제만 해도요. 자기 어떤 개인 돈이 들어갈 상황이고. 네. 이게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저 당에서 김문수 후보를 오히려 더 압박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 지도부나 뭐 주변에서 나왔었던 얘기는 5월 7일이라는 날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보물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2, 3일 안에 빨리 단일화를 해서 후보가 누가 될지를 결정을 해야 뭐 인쇄물을 찍을 때라든지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준비에 있어서의 이제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미 이제 7일은 당연히 좀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 지도부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는 5월 11일 그러니까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정리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고 나면 기호 2번으로 후보 등록을 하는 사람은 이제 김문수 그렇죠. 당 후보가 되는 거고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등록을 마치게 되는 거라서 그 뒤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기호 2번을 달고 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의 조직이라든지 당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건 이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도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도 거대 정당의 후보가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지는 국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지층의 결속이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구조이기 때문에 점점 더 단일화 협상에서 불리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시간은 한덕수 편이 아니고 김문수 편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 봤을 때는 단일화 협상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급하게 나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전혀 없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양측 갈등의 핵심 단어가 지금 당무 우선권 같습니다, 보면. 당무 우선권. 네, 이게 이제 뭐냐면, 기존에 작동하고 있던 그 당의 지배 조직, 당의 핵심 조직들이 후보가 선출되게 되면, 대선 후보가 선출되게 되면은 대선 후보 중심으로 재편이 된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의 당헌 제7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의 지위 항목인데,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당무 전반, 그러니까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우선적으로 행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었던 비대위원장의 역할도 대선 후보에 앞설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내를 통할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목소리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무를 원래 총괄하고 있었던 최고위원회 이 조직 자체도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서 선대위원회 중심으로 당무 조직이 이제 재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사실상 그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사무총장 이양수 사무총장이 입장을 냈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무 우선권에 대한 당원 당규상 규정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당무 우선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기존의 최고위 의결 절차라든지 당규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는 당규에 따라서 유지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최고 의결기구가 원래 그 기존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 등등 당론 채택의 권한이 여전히 당에 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은 당원 당규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당 지도부는 당의 기존 조직이 우선한다라고 주장하는 셈이 되고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무 우선권 조항에 따라서 대선 후보가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당권을 둘러싸고 사실상 정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뭐 그런 국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당무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도 자신한테 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 방식, 시기 모든 것이 자기가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거를 못 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당무 우선권이라는 거는 이제 당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전반적 권한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인사권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 비대위원장이든 사무총장이든 당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 후보가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혹은 뭐 이양수 사무총장이 여러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무 우선권에 따르면 해임 권한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정면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은 실제로 오늘 사무총장 교체에 관련된 좀 소동이 있었기 예. 때문인데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에 이양수 사무총장에 대한 해임을 검토하고 있고 시행한다라는 예. 보도가 중앙일보를 비롯한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는 장동혁 의원을 이제 사실상 이제 임명을 했다라는 예. 얘기까지 전해졌는데 이게 이제 지난 3일자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난 직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김문수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이었던 이제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는데. 예. 이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예. 장 의원한테 가서 이양수 사무총장의 유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양해를 좀 구했다는 겁니다. 워낙에 이제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업무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양해를 구했는데 장동혁 의원이 또 여기에 동의를 해서 예. 사무총장직을 고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이양수 사무총장이 유임이 된 상태고요. 예.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여기에 또 강하게 반발을 해서 예. 김문수 후보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서 대통령 후보의 진심을 왜곡하고 예. 이걸 공격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된다.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서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아서 예.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원 당규 위반 행위다. 이건 정면 충돌인데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양수 사무총장과 김문수 후보 측의 양측 입장을 보면 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당원 당규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예. 주장을 하면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고 오늘 저녁에 있을 의원총회에서 아마도 대다수 의원들 특히 중진 의원 중심으로 후보에 대한 거친 어떤 공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서 오늘 밤이 김문수 후보와 이제 이 당 지도부 사이에 이를테면 이제 알력 싸움이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뭐 예.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요. 이양수 총장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장동혁을 이양수 총장 자리에 앉히려던 이유는 좀 약간 김문수 후보가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랬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장동혁 씨도 자기가 나서서 나는 단일화파야 뭐 이렇게 선언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오늘 예. 그 단일화 기구 구성을 준비하면서 예. 후보 단일화 추진 본부장에 장동혁 의원을 내정했다라고 밝혔는데 예. 이것도 장동혁 의원이 지금 거절을 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라고 예. 알려져 있어서 지금 단일화에 제 역할이 있다고 장동혁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직접적으로 언급한 걸로 보면 나도 사실은 단일화파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캠프의 총괄본부장조차도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 어쨌든 김문수 후보 쪽이 소수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덕수 후보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 하는 듯한 예. 당 내의 세력들이 좀 다수 이렇게 보이는 양상인데 정당성과 명분은 후보 쪽에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력이라든지 뭐 당의 위세 이런 쪽에서 힘의 싸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당 중심이 좀 센 상황인데 예. 과연 이거를 어느 쪽에서 자기 쪽 주도권으로 이제 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내일의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대단하군요. 근데 한동훈계에서 친윤계에서 다시 이제 단일화계로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